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깐깐한 눈빛으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A, B, C 가운데 A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이 부분은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이런 사람 가운데 큰 거짓말장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물론 큰 거짓말장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큰 거짓말장이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큰 거짓말장이는 거짓말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사안 여기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거짓말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중요한 사안에서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다 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첫 화면이 있죠. 그 첫 화면에 항상 띄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거짓말한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일을 다루게 될 때는 거짓말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악의를 맞춘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만일 마음이 약한 사람이면 항상 조마조마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가신 일을 매번 더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뒷막음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작은 거짓말들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큰 거짓말장이를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그림, 이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대부분은 큰 거짓말장이일 것이다.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큰 거짓말장이는 가끔은 유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인의 그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그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 범죄자 중에서 거물급 범죄자,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얄미울 정도로 생명력이 긴 정치인, 물론 그런 정치인은 큰 정치인은 아닙니다. 모사꾼 같은 그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될 수 있으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거짓말장이를 가리켜서 저 사람 그래도 머리는 비상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머리가 비상하다 하는 것이 진짜 칭찬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면 자기 그 자녀나 손자녀에게 너는 저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하겠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짓말장이는 어떨까? 지금까지 큰 거짓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거짓말장이는 어쩌면 큰 거짓말장이처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작은 거짓말장이의 폐해는 큰 거짓말장이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자체가 퇴화합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를 통째로 엘리베이터에 태워놓을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것이 지하 3층까지 뚝 떨어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장이들이 공무를 담당하면, 그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작은 거짓말장이들은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는 각자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인식조차 없을 수 있다. 큰 거짓말장이처럼 내가 거짓말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 거짓말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안 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밖에서 볼 때 어제 A라고 했다가 오늘 B라고 하고 내일 C라고 하면서 그것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니 걱정스러운 것이죠. 또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인식조차 없다면 혹시 나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쁘고 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못 쓰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또 그러면 못 쓴다 이러면 여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고장났다 하는 뜻입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고장이 나면 또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리를 해야 하겠구나. 고쳐야 하겠구나. 그런데 못 고칩니다. 이 작은 거짓말장이 자기가 인식조차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논리도 없는 선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못 고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끝인 겁니다. 무한리필 뷔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뷔페가 있다고 합시다. 3시간 사용하고 1인당 12만 원입니다. 그 안에 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게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남성이 이 뷔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그 사용 방법, 사용 그 조건을 읽어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는 것은 3시간 동안 무제한 먹을 수 있구나.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다시 재처리를 합니다. 비틀어 놓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한 박스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식당에는 음식이 한 박스만큼 줄어들어. 그러면 그 한 박스 음식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비틀어 놓는 겁니다. 앞의 말과 지금 말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장이들은 그것을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1단계 비틀고 2단계 비틀고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한없이 비틀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작은 거짓말장이도 초기 단계,
변변찮은 초기 단계에는 혹시 좀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을 대서 꽉 묶어 놓으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남성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를 4마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비트는 것이죠. 이 식당에 있는 개 4마리는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식당은 개 4마리는 나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3마리는 먹고 1마리는 내 가방에 넣자. 가방이 먹으나 내가 먹으나 내가 처분하면 되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방에 넣은 것은 내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식당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절취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한없이 말을 비틀어서 비논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더 많이 비트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원래 개를 4마리 먹을 수 있는데 혹시 더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한 5마리 먹을 수 있다고 치자. 이러면서 가방에 2마리를 넣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 그 형태를 달리해서 비트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식당 안에 있는 3시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은 다 나의 소유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음식을 담아다가 식당 문 밖에 있는 자기 일행에게 건네주는 이런 사람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모두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 보고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절도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펄쩍 뛰죠. 무슨 큰 범죄자 취급을 한다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혹은 희박하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인식 없는 범죄의 연속인 것이죠. 이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우리가 이 거짓말장이, 작은 거짓말장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들을 이제 작은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면 큰 거짓말장이는 오히려 이 거짓말 세계, 거짓말계에 있어서는 고전적 형태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짓말장이, 이들은 거짓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옅어져 있다. 희박하거나 없거나 혹은 옅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을 항상 불분명하게 합니다. 누가 들어도 분명하게 한 가지 뜻으로, 법에서는 흔히 이것을 일의적,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코 일의적인 말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말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 바꿉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한 말은 그 뜻은 아니었어. 이런 식인 것이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우리가 뉴스에서 그것을 많이 봤죠. 대통령이 한 말은 뜻을 매번 해석을 해야만 됐다. 국민들이 이해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안 맞을 때도 많았다. 현재 문재인 씨도 똑같습니다. 이제 대놓고 뜻이 갈리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이 거짓말이다 혹은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남을 속이는 것이 된다 하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삶의 기술, 자기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자로 봅니다. 그러면서 두뇌에 장애가 생겨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기술로 여기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희생될 수 있는 이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 건실한 국민들은 각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다른 데 미혹돼서 보기에 괜찮다든지 그 사람이 좀 돈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보고 이 자체 말이 진실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노상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장이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뢰 제로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책임감도 제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고장나지 않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거짓말이 생활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 그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을 노상하는 사람, 말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그것이 말재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컵에 담긴 물을 2모금 마셨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것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내가 물을 2모금 마셨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럴까? 뭐 이익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는 데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작은 거짓말장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정책학하고 관련해서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 나라에 21세기에 이 상당한 수준이 있는 대한민국에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제 어떤 곳으로 되어 가는가? 식당에 가서 밖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신발이 없어집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서 우산 꽂는 통에 꽂아놓고 볼일을 보고 나오면 우산이 없어집니다. 누가 가져가고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신발이나 그 우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무엇이든 믿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후진국이 되는 것이죠. 현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에는
이런 고장난 자들이 남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고위직, 이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일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고위직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높은 사람이다. 세금을 가지고 가서 쓰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장난 작은 거짓말장이들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났으면 그들이 쇠덩이라고 한다면 고철이 되겠죠. 이 고철들, 고물들,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